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 오후 뉴스 다뤄보는 오후 투자 뉴스 시간이고요. 현재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1,000억 넘게 팔자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죠. 지금 UBS에서 그 미국의 계획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5%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는데요.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 우려와 이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진다면 지수도 다시 한번 계속 장기 침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도 나왔고요. 이 패드워치에서 오늘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3.6%로 증가했다라는 그래프였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패드는 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소식들이 오후장에 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 상호 관세는 피했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25%를 부과받을 전망인데요. 이에 따른 수출 손실이 약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 11시 반쯤에 정부에서 이러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등의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다음 뉴스는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반격 조치할 거다라고 나온 소식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5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멘트를 했죠. 중국은 미국에 맞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를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중의 무역 전쟁 이슈 소식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KB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것이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생산 기지가 지금 베트남에 가장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오늘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상호 관세가 무려 46%나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믿고 있었던 레거시의 반등, 모바일 수요 회복이 3분기에는 전망되고 있었는데 베트남 상호 관세라는 또 다른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운명이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봉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이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는 6만 원대 회복하고 6만 2천 원까지 터치했으나 최근 관세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 속에서 장중에 5만 7천 원까지 깨고 내려간 모습인데요. 일봉의 흐름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캔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오늘 오후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세 흐름은 앞으로도 체크해 드리고요.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소식입니다. 이 의약품이 관세 무풍지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각받기 시작하는데요. 더군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쪽의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타격이 더욱더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고환율 수혜까지 얻어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가장 많이 나타난 쪽이고요. 장중 7%대 급등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 시세 확인하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6.38%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단은 135만 원이다 라는 리포트의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거기까지 정말 상단이 열려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관세 리스크, 관세 역풍 속에서 대신증권은 반도체와 인터넷,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 달에 AACR, 아마쾌도 앞두고 있고요. 의약품이 관세 무풍지대로 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터넷 대표주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오늘 카카오의 시세도 여전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상호 관세를 피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반등 기대감 남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세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후 투자 뉴스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지금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마감 스퍼트 달려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계속해서 하방 쪽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니케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4월 5일부터 9일까지 협상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협상의 수단이 뭔지,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 협상의 품목과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 또한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저희의 종목들 관점 잡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을 오늘 안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또 삼성전자, 코스피 1위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희 주제 잡고 삼성전자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상호관세 제외입니다만 하지만 매크로 상황이 워낙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지금 외국인 현선물 다 팔고 있죠. 삼성전자 같이 연동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매크로 환경을 같이 좀 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 본연의 종목에 집중을 하자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KB증권의 의견 또한 있어서요. 삼성전자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이 도사린 매크로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매수의 기회를 더 매력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서 시작하기 전에 어떡할까라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세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주식시장 네. 참여자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세라는 건 그냥 최악이에요. 그냥 앞으로 좋아질 게 없다라는 결론밖에 네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 날 관세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법의 단어가 나올 때가 됐죠. 불확실성 해소 아니면 선반영. 선반영.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게 되면 과거에도 2018년도 트럼프 집권 1기였죠. 그때도 중국과 이 무역 충돌, 요거 때문에 2018년 내내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지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영화는 호재도 없고 영화는 악재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격언을 통해 참고해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영향력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뭘 사야 될까 하는 고민은 저도 솔직히 돼요. 뭘 사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바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바닥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 나오는 것도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55,000원대 부근에서 어떤 지지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55,000원 전후였던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를 두더라도 55,000원 전후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도 관세에서 한 단계 더 나서 HBM 얘기 되나요? 예. 네.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블랙엘 울트라 있잖아요. GB300. 요게 원래라면은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도. 예. 근데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낮대요. 네. 그 전 단계인 블랙엘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제 지금 원래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게 나왔었다가 1분기, 2분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또 얘기가 나온 사항들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GB200 같은 경우는 HBM3 8단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음 모델인 블랙엘 울트라 같은 경우는 HBM3 12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HBM 차세대 모델이 적용이 되는 이 AI 가속기 출시가 지연이 되게 되면은 속도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좋게 말하면 속도 조절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스가 계속해서 HBM4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시간이 발생됐다라는 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브로드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는 HBM3E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하이닉스는 HBM4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지금 HBM 시장 전반 AI 가속기 시장이 GPU 시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HBM4보다는 HBM3 쪽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관세 이슈로 봤을 때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에 어떤 대답이 뭐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연의 업황도 지금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언급이 되셨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55,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참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뭐 비중 확대 내지는 신규 진입까지 열어볼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이세요. 자, 이주연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반도체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워낙 매크로 사이클이 지금은 더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물론 상호관세는 뭐 같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품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또 일이 터져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네.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사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될 거라고 생각을 한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예. 것 같아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또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반도체랑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이 상호관세 품목에서 일단 지금은 조금 제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마 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들, 지금 뭐 25% 우리나라에 지금 관세가 부과된 수준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지금 뭐 아까 수급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만 사고 있고 기관도 일부 코스피 쪽에서 사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해서 좀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뭐 이런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너무 조급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8일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좀 담아가면은 조금 더 신뢰도 있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 언급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활용 가치로서 시기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이다라는 점, 타이밍의 문제로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잡을 종목은요, 바로 삼바입니다. 가네요. 고환율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관세 안전지대로서의 움직임이 오늘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바요. KB증권 쪽에서는 삼바를 제약바이오 내 업종의 탑픽이다, 그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자, 정태근 이사님. 네. 그렇죠. 의약품 쪽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좀 보수적인 입장을 네네. 트럼프 정부 쪽에서도 갖고 있긴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주가가 완전 이쪽으로 확 모였습니다. 연속에 있어서도 좀 누릴만 하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생필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앞으로도 뭐 차기 대선, 차차기 대선에서 약간이나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약간이나를 정책적으로 밀어줬잖아요. 이게 결국 생필품이고 이제 국민들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약가이나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이쪽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빅파마 쪽으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가이나 이런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릭 쪽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을 봐야 되는데, 제네릭 쪽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과거에 좀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관세
관세보다는 아마 제재 쪽으로 그 약품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하고 언급이 없지만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뭐 그 비슷한 거라도 아마 나오게 되면서 자국 제품을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 인도하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이 원료 의약품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중국 제작하면서 인도를 들여온다, 아니면 인도 중국 제작하면서 다른 데 들여오게 된다, 이런 아마 현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좀 자유롭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관세는 결국 약관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제재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어디서 싸게 들어올 것인가, 네. 그러면 어디서 또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CDMO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약관 인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가 대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섹터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CDMO 바이오시밀러 관련돼 가지고는 그 바이넥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상당히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드린 적 기억이 없는데, 이런 분위기를 오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면 관세에서 자유롭고 거기다가 앞으로 중국 제재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인 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러면 또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문득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황제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좀 선두에서 리드해가는 역할로서 충분히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러면 전국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이주연 대표님 자리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신규 모멘텀이 이제 항상 신공장 증설했을 네. 때 새롭게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가 항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좀 힘이 돼주는 그런 모멘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4공장 발표했을 당시였고요. 이때가 이제 그 5공장 발표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 좀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박스권 안에서 머무르다가 신공장 발표를 하면은 이제 급등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신공장 발표를 하고 돌파하고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자체가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생물보안법도 있었고, 그리고 신규 수주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유럽 쪽에서 한 2조 정도 대규모 수주를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수주 소식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작년에 발표를 했었던 5공장도 이제 차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6공장 신설에 대한 좀 기대감이 현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6공장 착공 소식이 좀 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이전 고점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20만 원 이상을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공장을 지금 뭐 확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뭐 미국 내에 좀 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선 더 크게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반등 나왔을 때, 상승 나올 때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조정 시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100만 원 초반대에서는 그래도 좀 담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좀 매매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저가에서 좀 담아가시는 전략은 지금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쌈바. 아무래도 여러분 뭐 환율 효과다, 그리고 5공장 이야기, ADC 이야기, 모멘텀은 참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핸들링할까이잖아요. 100만 원 초는 확실히 지켜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트레이딩 혹은 중장기까지 100만 원 초에서는 늘 진입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괜찮다, 언급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카카오를 아까 전에 2부 오프닝 때도 같이 수급표를 보셨다시피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요. 카카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외국인도 그렇다고 안 들어오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엮여져 있는 게 많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은 정치 테마적 성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죠? 두 번째는 어제 공매도 추이를 보니까 어제 공매도가 한 35%? 36% 비중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 다예요? 겸사겸사?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내일 가장 큰 그죠, 정치적 이슈가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먼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라기보다는 작년 12월 때부터 이 카카오를 좀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AI 쪽인 것 같아요. AI. 네네. 지금 어찌됐든 그 핵심 사업이 카카오
모빌리티로 비롯된 플랫폼 사업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뭐 쇼핑 사업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돈을 벌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좋아지는 폭이라 그랬죠. 이 폭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카카오의 가장 큰 어떤 주가 발목 요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AI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고 물론 네이버처럼 자체 AI 모델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안으로 AI 모델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접목시켜서 앞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는 것들은 결국 이제 가성비 AI겠죠. 만약에 작년 같은 고성능 AI가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라면은 아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렌드 자체가 가성비 AI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가성비 AI를 바라봤을 때 수익을 낼 만한 모델, 회사가 어딨냐 찾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픽이 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치적 이슈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 부분을 봐야 되고 변동성 나올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정치적 이슈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선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카카오가 얼마만큼 AI 서비스를 접목시키게 되고 거기에 어떤 시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반응은 달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마 서서히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좀 추세가 돌아서줄 거다라는 판단이 좀 들다 보니까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 좀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주가 성장이 아니라 서서히 돌아서주는 이제 바닥을 잡고 안정적인 주가권에 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긍정 의견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들어오는 이 빨간 불빛은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수급으로 일단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AI 본주로서의 움직임에 좀 점수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또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여느 다른 기타 개별 인맥주의 흐름처럼 똑같이 연동된 플레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주연 대표님? 사실 인맥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뭐 AI 관련된 모멘텀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테마주로만 보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네.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뭐 내일과 같은 그런 모멘텀으로 같이 또 움직이는 건 맞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동력이 돼줄 수 있을지 여부도 충분히 좀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올 때마다 좀 연기금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45,000원 돌파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46,000원, 45,000원 요 사이에서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이 워낙에 또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뭔가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뭔가 한 방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개별적인 모멘텀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46,000원 돌파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45,000원 돌파를 못하고 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뭐 비중 관리는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좀 괜찮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본연의 AI 관련한 힘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실어도 괜찮은 자리, 다만 45,000원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보는 부분으로 여러분 관점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정리할게요. 두 분의 의견 좀 공통되게 긍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엔터로 갑니다. 뭐 워낙 가장 유명한 무풍지대. 무풍 에어컨이에요. 거의 SM 에어컨이에요, 진짜. K-팝은 관세가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뭐 SM 얘기는 정말 자주 나눴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관세로 흔들릴 때 오히려 이쪽에 대한 수급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쌈바도 그래서 7%나 넘게 오를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엔터는 원래 본연이 갖고 있었던 힘도 좋았고 날씨도 따뜻해진다라고 한다면 더 좋아질 이슈가 충분히 많겠네. 그러면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하죠. 그리고 엔터는 사실 뭐 JYP 엔터테인먼트 빼고는 그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뭐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도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YG 엔터, SM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YG와 SM이 왜 유독 강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도가 보태지게 되면서 이 중국도가 결국에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엔터를 바라봤을 때 내가 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왜 한한령 해제를 왜 굳이 지금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표면적인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이제 중국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해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 저 개인적으로는 얘네들도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차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거차 운동을 해서 애국식 마케팅을 했고 그 기반 위에 또 상품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 많이 올렸고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자2만 보더라도 3억 명이 봤어요. 물론 애국식 마케팅이 작용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성도라든지 재미가 없었다면 그 정도 흥행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지금 자신감 있게 이제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에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대비해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또 한번 보태보자면 미용기기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 쪽은 아마 영상 컨텐츠 쪽은 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우위가 있는 엔터, 미용기기 쪽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엔터 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과거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던 그 이력이 있었던 종목들이 SM 그리고 YG엔터가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국면들 속에서 숫자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본다면 엔터주가 꺾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서 오늘 이번 주도 당연히 긍정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구간이 명관이 있네요. 관세 프리, 네. 구간이 명관, SM. 이준 대표님. 카카오, SM, 디어유 오늘 다 올라요. 디어유가 물론 조금 더 세긴 한데 여전히 이제 중국 익스포저 높은 SM 이쪽으로 엔터주 내에서는 집중하는 전략이 맞는지 그렇다면 여전히 사실 지금 전고 위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나?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힘 측정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대로 뭐 관세에서 좀 뭐 무풍지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담도 지금 섹터별로 좀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공매도라고 하면은 섹터가 지정이 되면은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섹터뿐만이 아니라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에서만 좀 한해서 빼고 어떤 거는 또 롱하고 이런 식으로 좀 종목별로 엇갈리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엔터주들 안에서는 JYP 쪽이 조금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SM이라던가 이런 뭐 YG라던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뭐 기관들은 대부분의 엔터주들은 다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에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 조금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뭐 YG라던가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JYP라던가 하이브 이쪽 같은 경우에 좀 팔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JYP는 좀 무거운 거고 이제 SM이라던가 뭐 YG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조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긴 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뭐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고 2분기부터 디어유 연결 실적 반영되는 것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까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SM이 역시나 지금은 좀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단에 13만 원이 딱 이제 전에 만들었던 2023년도 그 구간에서 만들었던 고점 라인인데 그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공매도에 있어서 오히려 JYP 쪽이 좀 우려 모드가 켜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SM 일단 긍정의 흐름으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한번 가볼게요. 증권가에서 오늘 은근히 여러 종목에 있어서 1분기 프리뷰를 많이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중에 하나 이제 메디톡스를 좀 보고자 합니다.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근데 사실 미용기기 톡신하면은 저희가 휴젤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쭉 보고 있었고 파마리서치의 신고가를 쭉 꾸준히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메디톡스가 좋다고 주가도 저 아래에 있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6% 가깝게 오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미용기기 톡신으로 이제 원래 잡던 대장 아닌 쪽도 바라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용기계 분위기가 다 좋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젤, 클래시스, 파마 원텍. 리서치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상장한 동방 메디컬까지 보게 맞아요. 되면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또 다른 거 없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종목을 볼 때 업종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딱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뭐 파마 리서치 계속 신고가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섹터 내에서 또 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톡스가 또 1분기 괜찮아진다 그러네. 그리고 주가 위치도 다른 종목들이 낫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수급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소송 비용. 이런 것들도 예전 조금 선반이 되게 되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기대감으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조금 관망 플러스 긍정 이렇게 좀 되게 들어요. 메디톡스에 대한이요? 네네. 미용기기는 당연히 긍정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관망인 듯 긍정인 듯 그 어딘가. 그럼 이준 네. 대표님은요? 저도 긍정이기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과대낙폭을 돌리는 정도에서는 뭐 상단에 이제 뭐 가격권으로 하면 뭐 16만 원 정도까지는 긍정인데 예. 그 이후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미국의 뭐 FDA 승인을 받아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미 진출해 있는 뭐 대웅제약이라던가 휴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후발주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력이 있다로 메디톡스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라인대 설정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관세 이야기가 한껏 불어올랐던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